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45조 원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퇴출시켰습니다. BBC는 강대국이 바뀌는 순간, CNN은 세기의 굴욕이라고 보도했죠. 악마의 회랑 476km 100년간 12번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한 저주받은 땅. 사업 입찰장에서 중국은 오만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실패한다면 지구상 누구도 못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국 TBM이 폭발했고 러시아는 화학무기에 중독됐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지프에서 내린 한국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구경이나 하라던 중국인들이 침묵했고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대체 85년 전 고려인들이 남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꾼 기적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저는 앙투안 르페브르입니다. 40년간 전 세계 극한건설 현장을 평가해온 프랑스 출신 인프라 분석가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절대 법칙이 하나 있다면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타슈켄트 국제회의장에서 들은 발표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 누르술탄 아바예프가 단상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총 연장 8,500km 중앙아시아 5개국 완전 연결 3년 내 완공. 그리고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마의 회랑 476km를 관통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악마의 회랑. 그곳은 중앙아시아 건설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저주받은 땅이었거든요. 카라쿰 사막과 천산산맥이 만나는 지점. 구소련 시절 핵실험장이었던 세미팔라틴스크를 지나고 세계국 국경 분쟁 지역을 관통하는 지옥의 구간. 지난 100년간 12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중 4번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45조 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라임 미르자예프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성공한다면 중앙아시아는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겁니다. 45조 원. 그 숫자에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탐욕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하루에 430m씩 뚫어야 하는데 일반 구간도 아니고 악마의 회랑을 포함해서 말이죠. 독일에서 최상의 조건으로도 하루 100m가 한계인데 이건 완전히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손을 드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CRCC, 러시아의 로스아프토스트로이, 일본의 오바야시, 터키의 니막, 독일의 호우티프. 단연 돋보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 중국 철거는 이미 아프리카 사하라 횡단 철도를 완성했습니다. 극한 지역은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중국 대표단 단장 왕웨이밍이 자신만만하게 일었어요. 그의 뒤에는 200명의 기술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실적들이 쏟아졌죠. 파키스탄 카라코럼 터널, 에티오피아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횡단, 신장 타클라마칸 사막 관통. 3년? 우리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악마의 회랑도 문제 없습니다. 러시아도 질세라 나섰어요. 우리는 이미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극한을 정복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구소련의 영광을 내세우는 러시아 대표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폭탄 같은 조건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국가 정상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5개국 정상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시범 구간은 반드시 악마의 회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최소 50km를 관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전체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맨 처음 뚫으라는 건 실력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었죠.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일본 오바야시가 먼저 한 발 뺐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독일 호티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터키 리막도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거의 동시에 외쳤어요. 왕웨이밍과 페트로프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100년 전부터 이어진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이 다시 불붙은 거였죠. 그럼 일주일 후 현장 시연을 하겠습니다. 각 팀은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 오십시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카자흐스탄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악마의 회랑을 고집하십니까?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100년 동안 우리를 가둬놓은 저주를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 땅 아래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막은 항상 비밀을 품고 있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일주일 후 악마의 회랑 입구에는 거대한 베이스 캠프가 세워졌고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가 신청서에는 분명히 한 줄이 더 있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름, 한국현대건설, 삼성물산연합.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참가한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평선 너머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작은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낡은 지프 2대가 멈춰섰습니다. 한국팀이었죠. 5명의 엔지니어가 내리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다야? 겨우 5명?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조용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이 중국팀이 시연 준비를 마쳤어요. 왕웨이밍이 거대한 TBM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사막 정복자 룽샤입니다. 직경 18m, 길이 150m의 최신형 TBM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마치 거대한 강철용이 사막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기술진 2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가동시켰죠. 온도 조절 시스템은 영하 6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모래 필터링 시스템은 시간당 100톤의 모래를 처리할 수 있죠. 왕웨이밍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5개국 대표단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굴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TBM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터헤드가 회전하면서 단단한 안반을 파고 들어갔어요. 처음 30분은 완벽했습니다. 시간당 12m의 속도로 전진했죠. 이 속도라면 하루에 300m 가까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52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섭씨 92도. 모니터링룸에 있던 중국 기술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냉각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해. 왕웨이밍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95도, 98도, 102도, 그리고 105도를 넘어서는 순간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TBM 후방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꽃이 10m 높이까지 솟구쳤어요. 모두 대피하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국 기술자 12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급히 달려왔고 소방팀이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연기가 거치고 난 뒤 TBM은 처참했어요. 후방 엔진부가 완전히 녹아내렸고 냉각 시스템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00억 원짜리 장비가 1시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땅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TBM이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지름 30m,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이었죠. 이건 예상 밖입니다. 왕웨이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하 공동이 있었어요. 우리 탐사 장비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싱크홀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작업자 37명이 지하 공동에 갇힌 거였어요. 구조대를 불러. 하지만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싱크홀 주변 집안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72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37명 전원을 구조했지만 그중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왕웨이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하겠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도전할 곳이 아닙니다. 중국의 200명 기술진은 모든 장비를 버리고 철수했습니다. 악마의 회랑이 또 한 번 승리한 거였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가 비웃었어요. 중국의 기술로는 역부족이었군. 이제 진짜 전문가가 나설 차례다. 러시아 팀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소련 시절부터 이 땅을 연구해왔습니다. 비밀 군사 자료까지 모두 확보했죠. 페트로프가 낡은 지도를 펼쳤어요. 1952년 소련군 참모부가 작성한 극비 문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하 핵실험으로 생긴 공동, 방사능 오염 구역, 지하 수맥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개발한 특수 굴착기 몰로트를 투입했어요. 핵방공호를 뚫기 위해 만든 군사용 장비였죠. 방사능?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체르노빌에서도 작업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150명의 러시아 기술진은 방호복을 입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중국이 실패한 구간을 우회해서 새로운 루트로 전진했죠.
하지만 악마의 회랑은 러시아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굴착 시작 5일째,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리히터 규모 6.2.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 지진계에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자연 지진이 아니야. 뭔가 인공적인. 페트로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쿵.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땅에서 녹색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무기다. 모두 대피. 구소련이 비밀리에 매장한 화학무기 저장고를 건드린 거였어요. 50년 된 살인가스와 VX가 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호복을 입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노후한 장비로는 치명적인 가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퇴. 전원 후퇴. 러시아 팀도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23명이 화학무기 중독 증상으로 입원했죠. 페트로프가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악마의 회랑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실패 소식에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BBC는 특집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1세기 최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꿈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한국팀 리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강태원이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또다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인원도 겨우 5명이네. 장난하나? 중국도 러시아도 실패했는데. 하지만 강태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폭발로 망가진 중국 TBM과 화학무기로 오염된 러시아 구간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막을 정복하려 했군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왕의밍이 발끈했어요. 뭐라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강태원이 모래를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사막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숨 쉬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85년 전에 그걸 배웠거든요. 85년 전? 그 말에 저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가 물었어요. 한국 팀도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연 같은 쇼는 하지 않습니다. 강태원이 답했어요. 대신 악마의 회랑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5km를 뚫어 보이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중국이 1시간 만에 실패하고 러시아가 5일 만에 포기한 곳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겨우 5명이? 혹시 TBM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원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TBM은 3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땅을 파볼 겁니다. 손으로 땅을 판다고요? 모두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강태원의 다음 말이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성공 보수를 반으로 깎겠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중앙아시아 청년 1000명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왜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평선을 바라봤어요. 85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받았던 것을 이제는 돌려드릴 차례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였어요. 중국팀이 묵는 5성급 호텔과는 천지 차이였죠. 컨테이너 앞에서 강태원이 팀원들과 뭔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르페브르 박사님이시죠? 프랑스 출신 컨설턴트. 당신의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저를 알고 있다니. 저희를 조사하러 오셨나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5명이 어떻게 악마의 회랑을 뚫겠다는 건지. 강태원이 웃으며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여기는 박상욱, 지질 전문가입니다. 20년간 극한 지역만 연구했어요. 최서윤, AI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스마트시티 설계의 천재죠. 한도윤, 안전관리자입니다. 국제 구호 현장에서 단 한 명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내 김재하, 나이는 어려도 드론과 로봇 공학에서는 최고입니다. 정말 소수정이었어요. 각자가 전문 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손으로 땅을 파실 겁니까? 박상욱이 대답했어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읽는 겁니다. 악마의 회랑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야 뚫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5시, 한국팀은 악마의 회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 뜨지 않았고 사막은 차가웠어요. 영하 15도.
그런데 낮이 되면 60도까지 올라간다는 극한의 땅이었죠. 강태원이 무릎을 꿇고 모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깊게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m, 2m,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상욱이 저를 불렀어요. 모래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석영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런 패턴은 처음 봅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일반적인 지질 형성이 아니에요.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바로 그때 김재하가 소리쳤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 보니 땅속에서 낡은 철판이 나왔어요. 녹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러시아어와 한글이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1937년 10월 21일 스탈린의 명령으로 강제 이주. 우리는 여기 물길을 찾았다. 후손들이 찾기를 바라며. 고려인 공동체. 강태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어. 그가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일기장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이곳으로 끌려온 고려인이었습니다. 17만 명이 화물 열차에 실려 6,000km를 이동했죠. 그중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10월 28일 사막에 도착. 물이 없다. 아이들이 죽어간다. 11월 3일 땅을 팠다. 50m를 팠지만 물은 없다. 11월 15일 카자흐 유목민이 도왔다. 그들이 비밀 물길을 알려줬다. 11월 20일 드디어 물을 찾았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강태원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비밀 물길을 지도로 남겼죠. 그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손으로 그린 낡은 지도였습니다. 이게 악마의 회랑의 진짜 비밀입니다. 지하 30m의 거대한 고대 물길이 있어요. 실크로드 시대부터 있었던 카레즈, 지하수로 시스템이죠. 최서윤이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스캔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 지도와 우리 위성 데이터를 겹치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고려인들이 맨손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후손들을 위해 남긴 거죠. 박상욱이 흥분했어요. 이 물길을 따라가면 집안이 안정적일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실패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물길을 모르고 거슬러서 파다가 집안이 무너진 거죠. 그때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보를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강태원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고려인들은 소련 시절 적성 민족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모두 말살됐죠. 살아남은 건 개인이 숨겨둔 일기장뿐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한국의 TBM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이게 TBM입니까? 중국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기계였거든요. 게다가 새 것도 아니었어요. 곳곳에 용접 자국이 있는 중고 장비였습니다. 10년 된 중고입니다. 박상욱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조했죠. 뭘 개조했는데요? 물길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TBM에 특별한 센서를 달았어요. 지하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김재하가 드론 여러 대를 꺼냈어요.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매핑합니다. AI가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죠. 최서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85년 전 지도와 현재 데이터를 융합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거죠.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한국팀의 TBM은 안정적으로 전진했어요. 물길을 따라가니 집안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0m씩 꾸준히 전진했죠. 5일째 되던 날, 그들은 약속대로 5km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물이다. 맑은 물이 나왔어요. 지하 수로를 따라가다 보니 85년 전 고려인들이 찾았던 그 물길을 다시 찾은 거였어요. 메마른 사막에 맑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현지 유목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오아시스가 되살아난 거였죠. 한 카자흐 노인이 강태원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당신들의 조상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가 당신들의 조상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어지는군요. 물길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흥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426km가 남았어요. 카자흐스탄 총리가 신중하게 말했죠. 그때 강태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길을 뚫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실크로드를 만들 겁니다. 화면에 3D 홀로그램이 떴어요. 최서윤이 개발한 AI 시스템이었죠.
모든 구간에 센서를 설치합니다. 온도, 습도, 집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현지인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이 지역 지식을 제공하는 거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물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죠? 한국이 다 하면 더 빠를 텐데. 강태원이 대답했습니다. 길은 함께 걸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때부터 한국팀은 본사에서 추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20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급히 파견됐죠. 이제 한국팀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한 겁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만든 길을 놓고 싶어요. 한도윤이 즉석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이론, 오후엔 실습, 그리고 저녁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첫날,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우즈벡 청년이 낡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예요. 1937년에 고려인들을 도왔대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엔 젊은 우즈벡 남자와 한국인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강태원이 자세히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네요. 85년 만에 후손들이 다시 만난 거였어요. 김재하가 드론 기술을 가르치고 최서윤이 AI 시스템을 교육했습니다. 박상욱은 지질 탐사법을, 한도윤은 안전관리를 가르쳤죠. 그런데 배움은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이 한국팀에게 가르쳐준 것도 많았습니다. 이 지역은 오후 3시에 갑자기 바람이 바뀝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땅색이 붉은 곳은 절대 파면 안 돼요. 옛날 우라늄 광산이었거든요. 이 풀이 자라는 곳은 지하수가 가까이 있다는 표시예요. 전통 지식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2주 만에 50km를 추가로 뚫었어요.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도전하겠다. 왕의밍이 돌아왔어요. 이번엔 더 큰 장비와 300명의 인력을 데리고요.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태원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뭐라고? 구간을 나눠서 동시에 작업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물길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경쟁자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경쟁자가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죠. 실크로드를 다시 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목표 아닙니까? 프로젝트 시작 2달째, 우리는 악마의 회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세미팔라틴스크, 구소련이 456번의 핵실험을 했던 지옥의 땅이었죠. 방사능 수치가 정상치의 50배입니다. 한도윤이 측정기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2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고민에 빠졌어요. 돌아가면 1년이 더 걸리고 통과하면 생명이 위험했죠. 김재하가 제안했습니다. 로봇을 투입하면 어떨까요? 제가 개발한 원격 굴착 로봇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 로봇 6대를 공수했어요. 방사능 지역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였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업 3일째, 로봇 4대가 동시에 고장났어요. 방사능이 전자 장비를 망가뜨렸어요. 예상보다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현지 카자흐 노인이 찾아왔어요. 내가 길을 알아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소련 시절 여기서 일했어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그렸어요. 지하 60m에 소련군이 만든 대피 터널이 있어요. 콘크리트로 차폐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구가 붕괴됐어요. 누군가 직접 들어가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김재하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강태원이 말렸지만 김재하는 단호했어요. 30분이면 됩니다.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입구만 열면 돼요. 아니야. 내가 갈게. 형은 팀을 이끌어야 해요. 저는 막내고 제일 빠르니까요. 결국 김재하가 특수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재하야, 응답해.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어요. 45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성공했어요. 터널 입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빨리 나와. 김재하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방호복에 구멍이 10분 정도 노출했어요.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2주간 입원해야 했어요. 김재하가 연터널로 들어가니 정말로 60년 전 소련군의 대피로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2m, 완벽한 방사능 차폐였죠. 우리는 이 터널을 따라 50km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터널 벽에 러시아어와 한글로 낙서가 있었던 겁니다. 1953년 3월 15일, 강제 노역 중, 언젠가 자유를, 엄마 보고 싶어요. 김철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박영희, 고려인 강제 노동자들의 흔적이었어요. 강태원이 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도 일했구나. 우리는 이 터널을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으로요. 병원에 입원한 김재하를 매일 현지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요. 한 카자흐 소녀가 김재하에게 전통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수호 팔찌예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김재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2주 후 김재하가 퇴원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재하, 김재하. 그들은 한국어로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자원봉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 차례입니다. 방사능 지대를 통과한 후 우리는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페르가나 계곡,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 국경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 지역이었죠. 여기는 하루에도 3번씩 총성이 울립니다. 현지 가이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국경 수비대끼리 대치 중이에요. 3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도착한 날도 긴장이 최고조였습니다. 우즈벡 군인들과 키르기스 군인들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이곳을 통과하려면 3개국 동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에 가까웠죠. 세 나라가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강태원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DMZ 모델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DMZ요? 한국의 비무장지대 말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는 3개국 대표를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2km 구간을 중립지대로 만듭니다. UN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3개국 청년들이 함께 관리하는 거죠. 수익은 정확히 3등분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어요. 우리 땅을 포기할 순 없다. 국가 주권 문제다. 하지만 최서윤이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각국 무역량이 300% 증가합니다. 물류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요. 10년이면 투자비의 5배를 회수할 수 있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한도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3개국 청년 100명씩을 모아 축구 대회를 연 거예요.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청년들이 공을 차며 친해졌어요. 경기가 끝난 후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팀이 준비한 비빔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한 우즈벡 청년이 말했어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죠? 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웃인데. 키르기스 청년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원래 친구였대요. 이 모습을 본 3개국 대표들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청년들이 저렇게 잘 지내는데 미래를 위해 과거를 내려놓아야겠군요. 마침내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페르가나 평화도로 협정. 3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공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철조망 너머로 물건을 던지던 군인들이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3개국 군인 500명이 자원해서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박상욱이 감탄했습니다. 길이 사람을 연결하네요. 그런데 공사 중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지하 10m에서 고대 유적이 나온 겁니다. 2000년 전 실크로드 시대의 카라반세라이였어요. 여기 보세요. 김재하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벽화가 있어요. 동서양 상인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벽화엔 중국인, 페르시아인, 로마인, 인도인이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2000년 전에도 이곳은 만남의 장소였구나. 강태원이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보존하면서 공사하겠습니다. 박물관과 휴게소를 함께 만들죠. 3개국 정부도 적극 지원했어요. 우리의 공통 유산이니까요. 6개월 후 페르가나 구간 100km가 완성됐습니다. 개통식 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3개국 정상이 함께 리본을 자른 거예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분쟁이 평화로 바뀐 날이죠.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앞으로 모든 국경 지역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K 실크로드가 보여준 길을 따르겠습니다.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프로젝트 시작 8개월째, 우리는 악마의 회랑의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카라쿰 사막 중심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 중 하나였죠. 내일부터 카라보란이 옵니다. 현지 기상학자가 경고했어요. 카라보란, 검은 폭풍이라는 뜻의 사막 폭풍이었습니다. 시속 200km의 모래바람이 96시간 동안 붑니다. 모든 것을 파묻어버리죠. 철수를 권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TBM을 지하로 대피시키고 우리도 벙커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도윤이 비상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폭풍이 오기 12시간 전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갇혔어요. 투르크멘 유목민 가족 15명이 50km 떨어진 곳에 고립됐다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강태원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구하러 가야 합니다. 미쳤어요? 폭풍이 8시간 후에 와요. 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왕복 4시간, 구조 2시간, 여유 2시간. 한국팀 전원과 자원봉사자 10명이 구조대를 편성했어요. 특수개조한 장갑차 세대로 출발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2시간 만에 유목민들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울면서 우리를 맞았어요. 3살짜리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타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장갑차 한 대가 고장 난 겁니다. 엔진이 과열됐어요. 모래가 라디에이터를 막았습니다. 김재하가 필사적으로 수리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시간 남았어요. 이 속도론 못 돌아가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최서윤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대체 루트를 찾았어요. 고대 대상로가 30km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알아요. 100년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지하 동굴이 있어요. 우리는 도박을 해야 했습니다. 고대 대상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정말로 바위 절벽에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빨리. 25명 전원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쿠웅. 카라보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동굴 입구로 모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입구를 막아야 해요. 우리는 장비와 바위로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96시간의 지하 생활이 시작됐어요.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이 있었어요. 지하수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박상욱이 확인했죠. 하지만 식량이 문제였어요. 25명이 나흘을 버틸 식량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먼저 먹여야 해요. 강태원이 자신의 비상식량을 꺼냈어요. 모두가 그를 따랐습니다. 둘째 날, 동굴 깊은 곳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벽화였습니다. 실크로드 시대 대상들이 남긴 그림이었죠. 한글 비슷한 문자도 있었어요. 고대 한국 상인들도 여기 왔었나 봐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자 김재하가 벽화를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줬어요. 옛날에 용감한 상인들이 있었어요. 유목민 할아버지도 전설을 들려줬습니다. 이 동굴은 생명의 동굴이라고 불렸어요. 폭풍을 피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셋째 날, 물은 있었지만 식량이 바닥났어요. 그때 한 유목민 여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낙타 젖으로 만든 치즈였어요. 비상시를 위해 항상 갖고 다녀요. 나눠 먹어요. 또 다른 유목민은 말린 고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견과류를 꺼냈어요. 모두가 가진 걸 나눴습니다. 한도윤이 의료 키트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고 최서윤은 태양광 랜턴으로 불을 밝혔어요. 넷째 날 아침, 드디어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굴 입구가 모래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맨손으로 파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모래를 팠어요. 6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밖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베이스 캠프가 있던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캠프가. 우리는 서둘러 캠프로 돌아갔어요. 예상대로 캠프는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니. 캠프에 남아있던 500명의 작업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들도 지하 벙커에서 버틴 거였어요.
한국팀이 유목민들을 구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올 걸 믿었어요. 구조한 유목민 가족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국인들이 폭풍 속에서 15명을 구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들을 구한 거야. 중앙아시아 전체가 이 소식에 감동했어요. 각국 대통령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실크로드 정신입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건 것. 그것이 바로 인류애죠. 폭풍이 지나간 후 예상치 못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물이에요. 여기 물이 나왔어요. 김재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폭풍이 모래를 깊이 파내면서 숨겨져 있던 지하 수맥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박상욱이 급히 분석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거대한 지하 호수예요. 수백만 년 전 빙하기 때 형성된 고대 호수입니다. 깊이 200m, 넓이 5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지하 수원이었죠. 이 정도면 도시 하나에 100년간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강태원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일기에 있던 숨겨진 바다구나. 그는 다시 할아버지 일기를 펼쳤어요. 1938년 5월, 카자흐 장로가 말했다. 사막 아래 바다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1939년 8월, 꿈을 꿨다. 언젠가 후손이 그 바다를 찾을 거라고. 85년 만에 그 예언이 실현된 거였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유목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이다. 오랜 세월 만에 되살아난 물이다. 한 노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제 증조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물을 되찾아 줄 거라고. 최서윤이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AI가 최적 분배를 관리하죠.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이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아니, 한국의 선물이죠. 이 물로 우리는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모지였던 이곳이 곡창지대가 될 겁니다. 한도윤이 제안했어요. 물을 독점하지 말고 공유합시다. 5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중앙아시아 물은행을 만들죠. 처음엔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영토에서 난 물인데 왜 나눠야 하죠? 하지만 강태원의 말이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모든 이의 것이죠. 한국 속담에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이웃과 함께 판다고. 결국 역사적인 협정이 맺어졌어요. 중앙아시아 물 공유 협정. 앞으로 이 물은 5개국이 균등하게 사용합니다. 수익의 30%는 사막 녹화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공사가 재개되자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물이 있으니 작업 효율이 3배로 올랐습니다. 콘크리트 양생도 빨라지고 작업자들의 사기도 치솟았죠. 물이 있으니 사막이 무섭지 않아요. 3개월 만에 150km를 추가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관통이다. 476km 전 구간 관통. 시작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이었습니다. 악마의 회랑이 마침내 뚫린 거였어요. 관통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한국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일주일 만에 5,000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학생 아이다르가 대표로 나섰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땅,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강태원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한국팀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서윤이 즉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5개국 언어로 동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AI 번역 시스템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첫 수업날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우즈벡 청년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940년에 고려인 가족을 숨겨뒀대요. 그때 인연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만난 것 같아요. 키르기스 청년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고려인이세요. 강제 이주 2세대죠.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들이 계속 나왔어요. 85년 전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것 같았죠. 김재하가 드론 조종을 가르치자 청년들은 금세 배웠어요. 와, 하늘에서 보니 완전 다르네요. 우리가 만드는 길이 이렇게 멋있었구나. 박상욱은 지질 탐사를 가르쳤습니다. 땅의 색깔과 냄새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지식도 공유했어요. 이 지역 바람은 오후 4시에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 자라는 식물은 약초예요.
열사병에 좋아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실크로드 청년연합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가 직접 구간을 맡겠습니다. 한국 팀은 기술 지원만 해주세요. 그들은 100km 구간을 맡아서 작업했어요. 낮에는 도로를 만들고 밤에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미래의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만든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병처럼 퍼졌어요. 각국 정부도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알아서 일을 하다니? 이런 단합은 독립 이후 처음이에요.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어요. 대통령님,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K 실크로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죠? 중앙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꿈이요. 그 순간 500명의 청년들이 함께 외쳤어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우리가 걷는 길. 한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길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프로젝트 시작 1년째 되던 날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동시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5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독립 이후 처음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작업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꾼으로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삽을 들었어요. 다른 정상들도 따라서 삽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삽질을 해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네요. 한국 팀과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싶습니다. K 실크로드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지정합니다. 이 길에서는 어떤 군사행동도 금지됩니다. 오직 무역과 문화 교류만 허용됩니다. 모든 정상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중앙아시아 평화도로 선언. 강태원이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한국은 평화를 아는 나라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연결의 가치를 압니다. 이 길이 영원한 평화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정상들은 함께 첫 번째 철로를 깔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특별 레일이었어요. 이 레일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갈라지지 않겠다는 약속. 그날 저녁 역사적인 만찬이 열렸어요. 5개국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죠. 불고기와 플로프, 김치와 보르시, 비빔밥과 만티. 음식도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작은 차이를 넘어 큰 미래를 만듭시다. K 실크로드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평화선언 이후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이미 376km를 완성했고 마지막 100km만 남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쳤습니다. 진도 7.2의 강진이 타지키스탄을 강타한 거예요. 터널이 무너지고 있어요. 막 완성한 50km 구간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피. 모두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규모가 막대했어요.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박상욱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죠. 자재도 다시 조달해야 하고 예산도 초과될 거예요. 모두가 좌절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중국의 왕웨이밍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요? 러시아의 페트로프도 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협력 정신을 우리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할 때입니다. 중국은 장비를, 러시아는 자재를 무상 지원했어요. 일본, 터키, 독일 기업들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 실크로드는 이제 아시아 전체의 프로젝트입니다. 더 감동적인 건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5개국 청년 10,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시 짓겠습니다. 72시간 안에 복구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3일 밤낮을 일해서 붕괴 구간을 복구한 거죠. 한국팀, 중국팀, 러시아팀, 현지 청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김재하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류의 승리다. 협력이 경쟁을 이긴 순간 CNN은 특집 방송을 했어요. 1년 전 불가능하다던 프로젝트가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길입니다. 복구 작업 중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지진으로 드러난 지층에서 희귀 광물이 발견된 거예요. 리튬이에요. 엄청난 양의 리튬.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이었죠. 이 정도면
세계 3위 규모예요. 하지만 강태원의 제안은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자원도 공유합시다. 5개국이 함께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기술만 전수하고 떠나겠습니다. 왜요? 한국도 지분을 가져야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뢰와 우정,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연결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동쪽에서 시작한 팀과 서쪽에서 시작한 팀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3, 2, 1. 관통. 마지막 암벽이 무너지며 빛이 들어왔어요. 476km 악마의 회랑이 완전히 뚫린 거였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터널 양쪽에서 작업하던 팀들이 마주했어요. 만났다. 드디어 만났어요. 한국 팀과 5개국 청년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0년의 저주가 끝났어요. 악마의 회랑이 희망의 회랑이 됐어요. 강태원이 마지막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이렇게 새겼어요.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한글,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베거, 키르기스어, 타지크어, 투르크멘어 7개 언어로 같은 문구를 새겼죠. 그 순간 터널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5개국 국민 1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들은 한국어로 외쳤어요. 최서윤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전 구간에 설치된 조명이 동시에 켜진 거예요. 476km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였죠. BBC 기자가 현장 중계를 했어요.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박상욱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야 할아버지들의 한을 풀었네요. 85년 전 강제로 끌려왔던 길을 이제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한도윤이 덧붙였습니다.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화해와 평화, 미래와 희망을 연결하는 다리죠. 김재하가 드론을 띄워 전경을 촬영했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길, 그 위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모두가 그 광경에 숨을 멈췄죠. 개통식이 끝난 후 강태원이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K-실크로드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거죠. 5개국 수도에 동시에 대학을 세우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전폭 지원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미래가 있죠. 개교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은 거예요.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을 배워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첫 입학식 날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태원이 신입생 대표에게 물었어요. 왜 이 대학을 선택했나요? 카자흐 소녀 아이골이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려인이세요. 평생 차별받으며 사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수업은 특별했어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고 현장 경험을 중시했죠. 최서윤이 인공지능을 가르쳤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AI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죠. 박상욱은 지질학과 환경을 가르쳤습니다. 땅을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 그게 지속가능한 발전이죠. 한도윤은 안전과 위기관리를 가르쳤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에요. 김재하는 드론과 로봇 공학을 가르쳤죠. 미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연결하는 시대예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6개월 후 첫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K-실크로드 2단계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이번엔 8,500km 전 구간을 스마트 도로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졸업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 차례예요. 그들의 열정과 실력은 놀라웠어요. 한국 팀이 1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해냈죠. 학생들이 선생을 뛰어넘었네요. 강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졸업생들이 고향에 돌아가 작은 회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창업 붐이 일었습니다. 1년 만에 1000개의 스타트업이 생겼어요. 그 중에는 유니콘 기업도 나왔죠. 실크로드 테크라는 물류 플랫폼 회사였어요. 창업자는 첫 졸업생 중 한 명인 우즈벡 청년이었죠.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중앙아시아에 왔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악마의 회랑은 이제 생명의 회랑이 됐습니다. 하루 10만 대의 차량이 오가고 화물 열차가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물류량은 500%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를 넘어섰죠. 더 놀라운 건 사회 변화였어요. 5개국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고 공부합니다. 국경은 있지만 마음의 장벽은 사라졌죠. 강태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중앙아시아 개발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나요? 엄청난 부를 놓쳤는데. 부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신뢰, 우정, 그리고 자부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K 실크로드 기술대학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졸업생 3만 명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최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가장 감동적인 건 고려인들의 변화였습니다. 85년간 떠돌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한 중앙아시아 시민이 됐어요.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슬픈 역사가 아니에요. 한 고려인 3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미래예요. 오늘 K 실크로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도 왔죠. 3년 전 우리는 작은 꿈을 꿨습니다. 강태원이 기념사를 했어요. 단순히 길을 만드는 꿈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한국의 길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의 길도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길입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됩니다. 연설이 끝나자 10만 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5개국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국은 땅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나라라는 것을.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더 크게 돌려주는 마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를 쌓는 자세.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지혜. K 실크로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100년의 저주를 깨고 새로운 100년을 연 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출신 인프라 분석가 앙투안 르페브르가 직접 목격한 K 실크로드 프로젝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5명으로 시작해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꾼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그들은 단순히 길을 뚫은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85년 전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한이 후손들에 의해 풀리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특히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들과 근로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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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